자, 우리 실전 모의고사 1회 2-77쪽, 2-77쪽 기본 작업 3번부터 보겠습니다. 기본 작업 3번. 기본 작업 2번부터 보죠, 2번. 네, 기본 작업 2번부터 보겠습니다. 2번 작업에 몇 개만 보겠습니다. 3번. 합계를 한자로 변환하는 거 보겠습니다. 합계를, 요 친구, 요걸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하고요. 합계를 한자로 맞추는 거는 이렇게 더블 클릭해서 개자에다 커서를 두고요. 한자 키 누르면 합계에 해당되는 한자가 이건 두 개가 나오죠. 그죠? 보통 한 개 아니면 두 개씩 이렇게 뭐 많을 수도 있고요. 이렇게 해서 선택하고 변환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이제 변환 누를 때 선생님은 지금 한글 한자로 체크가 되어 있는데 한자로만 변경할 때는 이걸 선택하고 변환 누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볼게요. 기본 작업 2번에 4번 보겠습니다. A4에서 A15 영역, 요 영역을 뭘로 하라고요? 이름 정의를 가서 이름 정의를 비품명으로 해주세요. 비품명 이렇게 해주면 돼요. 그리고 확인 누르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를 이렇게 선택했을 때 여기 우리 셀 표시되는 이름 상자에 보통 이렇게 누르면 이름 상자에 셀 이름이 표시되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를 선택을 하면 이렇게 우리가 정의한 이름으로 보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E4에서 E15는 요 영역인데요. 여기 뒤에 10년 이렇게 표시되게 해달라는 거죠. 그죠? 사용자 지정 서식을 이용해 가지고 오른쪽 버튼 클릭 셀 서식 단축키는 컨트롤 1번입니다. 처음 실행시킬 때는 조금 시간이 걸려요. 시험장에 가서도 처음 실행시킨다면 얘가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사용자 지정 가서 요 뒤에다가 다른 거 할 필요 없이 그냥 년 써주면 돼요. 지금 여기 10하고 사이 띄어서 있죠. 그죠? 띄어서기는 없게 하려면 붙여주면 됩니다. 이렇게. 이걸 지워주면 이렇게 10년 이렇게 보이죠. 그죠? 이렇게 써주면 돼요. 자, 됐고요. 자, 기본 작업 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기본 작업 3번은 조건부 서식에 관련된 이야기네요. A4에서 F12 영역, 요 영역을 말하는 겁니다. 요 영역에 구분이, 여기가 수입이면서, 총 교역액, 요게 2만 이상인 행 전체의 글꼴을 뭘 바꿔달라는 거죠. 그죠? 자, 요거 연습을 먼저 해보고 가겠습니다. 자, 여기가, 이 친구가 뭐하고 같으냐? 수입하고 같으냐를 물어보면 true, false가 나오겠죠. 그죠? 같으면 true가 될 테고, 다르면 false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친구가 2만 이상이니까 크거나 같으냐, 둘, 셋, 넷, 2만하고 2만보다 크거나 같으냐, true 또는 false가 나오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게 수입이면서, 구분이 수입이면서 총 교역액이 2만 이상이니까 두 개가 다 같이 true가 돼야 되는 상황이죠. 그죠? 그러니까 얘를 두 개를 and로 묶어주면 되겠죠. 그죠? and. 이 친구가 and로 묶여진 상태가 true가 되면 이게 전체가 true가 됐을 때, 이 친구에 해당되는 것들을 색깔을 바꿔주거나 뭐 선택된 조건부 서식으로 해주면 되겠죠. 그죠? 자, 그럼 요 수식과 요 수식을 and로 엮어주는 그런 수식이 조건부 서식에 필요할 거다. 그죠? 자, 지우겠습니다. 이거 필요 없는 겁니다. 사실은 연습을 먼저 한 거죠. 자, 이렇게 블럭 잡고요. 자, 홈 탭에 가면 여기 조건부 서식이라고 있어요. 조건부 서식에서 새 규칙 들어가서 어디로? 네,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 자, 여기다가 아까 우리가 해당되는 수식을 넣어주면 되겠죠. 그죠? 자, 모든 수식은 n으로 시지 않으니까 n을 넣어주고요. 자, and가 필요했었죠. 그죠? 자, and 써주고. 자, 첫 번째가 B4셀이 뭐하고 같으냐? 수입하고 같으냐를 물어봐야 되고요. 또 하나는 요 셀, F4셀이 크거나 같으냐? 2만보다 크거나 같으냐?
요걸 물어봐야 되죠. 그죠? 그래서 이게 참이 되면 뭘 해줘라? 서식을 결정해주면 되겠죠. 그죠? 자, 서식. 자, 서식은 뭐가 있냐면, 글꼴색을 파랑으로 해주려네요. 글꼴색. 여기 글꼴색이죠. 파랑은 요 친구가 아마 파랑일 거예요. 그죠? 파랑. 이름 나타나는 거 확인하고 가세요. 파랑으로 해주고, 글꼴 스타일을 굵게 해주고,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요. 확인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확인 누르면, 우리가, 첫 번째 거는 수입이고, 총 계획액이 2만원 넘으니까 맞고요. 두 번째 거도 맞는데, 세 번째 거는 일단 수출이잖아요. 그죠? 세 번째 줄은 아니어야 되는 것까지 확인됐죠.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은 맞고, 세 번째, 네 번째는 아니어야 되는데, 자,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확인 눌렀더니 어떻게 해요? 전부 다 지금 조건부 서식으로 바뀌었죠. 그죠? 자, 이거는 왜 그러냐면, 자, 우리 조건부 서식을 다시 들어가 보겠습니다. 조건부 서식에, 이번에는 우리가 규칙을 만들어 놨으니까 규칙 관리로 들어가야 됩니다. 여기에 들어가서 보면, 아까 그 수식에 나오죠. 자, 여기에서, 자, 어떤 부분이 지금 잘못됐냐면, 이 부분이 잘못됐어요. 여기 B4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B4. 여기 B4라고 돼 있는 이 친구가 뭐냐면, 크기를 조금만 줄일게요. 아이고, 너무 많이 줄였다. 자, 이 B4라고 돼 있는 이 친구가 수입이냐 물어봤잖아요. 맞죠? 그죠? 그 다음에 F4가 2만 이상이냐 물어보니까 맞죠? 그죠? 자, 근데 이게 어떤 부분이냐면, 지금 이 셀, A4 셀, 이 셀이, 지금 눌러주면 안 되죠. 그죠? 자, 이 A4 셀, 이 셀이 색깔이 변해야 될 때 누굴 보고 변하냐면, 이 B4 셀하고 F4 셀을 보고 변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 셀, C4셀도 마찬가지예요. C4셀도 지가 변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게 누구냐면 B4하고 F4를 보고 결정을 해야 돼요. 그렇겠죠, 그죠? 자, A4일 때 B4를 보고 F4를 봐야 된다. 그러면 B와 F는 변하면 안 돼요, 그죠? C열에서도 마찬가지로 C4죠? C4에서도 마찬가지로 B나 F를 바라보고 해야 되는데, 만약에 B나 F에 이 달러가 빠져 있으면 여기서는 A4를 볼 거고, 여기서는 B4를 볼 거고, 여기는 C4를 보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어쨌든 B4와 F4는 고정이 돼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B와 F에는 달러가 고정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자, 요 친구 입장에서 한번 보죠. 6번, A6번 입장에서 보면, 자, 여기에 B4라고 이렇게 달러가 두 개 다 붙어 있으면, 이 친구가 지가 색깔이 변할지 안 변할지를 누가 결정하냐면 얘가 결정을 하게 돼요. 얘와 얘가 지금 결정을 하게 돼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얘와 얘가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가 뭘로 바뀌어져야 된다? 4는 고정되어 있으면 안 되고 뭘로 바뀌어져야 돼요? 4가 사라지고 4가 사라져야 되겠죠. 네. 자, 여러분들 선배가 잠깐 교무실 들어가가지고. 자, 그래서 숫자 4 앞에는 이 달러를 빼줘가지고 다른 셀로 넘어갔을 때, 이 셀이 파란색이 돼야 되냐 체크를 할 때 같은 라인에서 F4와 같은 라인에 있는 F, 같은 라인에 있는 B를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4 앞에는 달러를 빼주고 B나 F 앞에는 달러가 들어가 있는 게 맞겠죠. 그죠? 이렇게 해서 확인을 누르면, 자, 해서 확인 한번 눌러볼게요. 눌러보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 게 확인이 되죠. 그죠? 별로 어렵지는 않은데, 이걸 생각해내기가 조금 힘들고요. 연습이 되면 이거는 뭐 거의 이 형태로 나와요. 뭐 크게 바뀌지 않으니까 연습만 해두면 될 것 같아요. 자, 계산 작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계산 작업은 많이 풀어보는 사람이 유리하겠죠. 그죠? 이거는 워낙 다양한 문제들이 나오니까요. 자, 표 1번. 점수의 순위를 구하여 반배치표를 참조하여 배정반에 표시하시오. 자, 배정반은 어떻게 되냐면, 점수에서 순위를 구하래요. 순위를 구해가지고, 반배치표를 참고를 하래요. 1등은 A반이고, 3등은 B반이고, 5등은 C반이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1등은 A반이에요. 그리고, 3등 미만은, 그게 아니죠. 1, 2등은 A반이고, 2등은 A반이고, 3, 4등은 B반이고, 5등은 C반, 5등 미만, 6, 7, 8, 9는 C반으로 배정을 해달라는 그 소리죠. 그죠? 이렇게 사실 해놓으면 말이 알아듣기 되게 힘들어요. 지금 우리 함수를 보면,
vlookup 함수가 나와 있네요. 그죠? vlookup 함수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랭크 함수도 나와 있고요. 칼럼 함수도 나와 있는데, 사실 이 문제를 너무 어거지로 만드는 건데, 일단 해봅시다. 세 개를, 저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면 다 써야 되는 거거든요. 자, 일단 랭크 함수를 가지고 등수부터 먼저 구해보죠. 자, 랭크 해주고, 이 친구가 얘네들 중에서, 이거는 절대 참조해야 되죠. 몇 등인지를 알고 싶어요. 우리가 높은 애가 1등일 때는 굳이 얘를 쓸 필요가 없죠. 그죠? 자, 우리는 뭐, 내림차순, 오름차순 이거 선택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 지금 내림차순이죠. 그죠? 안 써도 됩니다. 내림차순은. 자, 엔터 치고, 채우기들 잡고 드래그 했더니, 얘가 1등이고, 얘가 2등이고, 얘가 3등이네요. 그죠? 그래서 이 친구하고 이 친구는 1A반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친구는 B반이 돼야 되고, 이 친구하고 이 친구는 C반이 돼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vlookup을 이용해서, 자, 2를 찾아주세요. 여기서 2를 찾아주세요. 2 없잖아요. 그죠? 유사한 값을 찾으면 돼요. 그러면 2보다 작은 애 중에서 첫 번째 만나는 애를 찾으면 여기에 들어가겠죠. 그죠? 그래서 이걸 vlookup한테 던져줍니다. vlookup한테 우리가 방금 구했던 이 등수를 던져주고, 어디서 찾아요? 얘네들 중에서 찾아 라고 정해주는 거잖아요. 그죠? 자, 얘도 절대 참조가 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죠? 찾아. 그렇게 해서 표시할 값은 어디에 있는데, 찾는 값은 첫 번째 열에 있지만 표시할 값은 두 번째 열에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2라고 해주고, 정확한 값을 찾는 게 아니라 유사일치를 찾는 거죠. 이 경우에. 그죠? 유사일치를 찾아 해서 true 선택해주고 엔터를 치면 A반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나오는데, 그럼 칼럼은 도대체 언제 쓰는데, 사실 칼럼 이게 문제 너무 어거지라는 이유가 이거예요. 칼럼을 쓸 필요가 없어요. 쓸 필요가 없는데, 굳이 여기서 쓰자면, 칼럼 함수를 여기서 쓰자면, 여기서 쓰라는 소리예요. 예, 칼럼을 여기서 쓰고, 괄호를 닫으면, 칼럼 함수는 역할이 뭐예요? 자, 여기서 쓰면 칼럼 함수를 한번 써볼게요. 칼럼 함수는 역할이 뭐냐면, 여기 엔터를 딱 치면 3이라고 나오죠. A열은 1이라고 나오고, B열은 2라고 나오고, C열은 3이라고 나오고, D열은 4라고 나와요. 칼럼은 내가 지금 있는 위치에서 몇 번째 열이냐를 알려주는 거예요. D는 네 번째 열이잖아요. 그러니까 4라고 나오고, A는 세 번째 열이니까 3이라고 나오죠. 그죠? 만약에 여기서 이 대신에 칼럼이라고 쓰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네, 칼럼이라고 쓰면 3이라고 나오겠죠. 그죠? 그럼 우리 원래는 2가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빼기 1을 해주면 돼요. 그렇게 하라는 소리예요. 문제가 사실은 이거는 이렇게 알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나오면 너무 지저분한 거죠. 어느 누구도 실무에서 이렇게 쓰지는 않거든요. 이렇게 써야 될 일도 있기는 하지만, 뭐 예를 들면 여기 배정반이 있고, 여기에 반의 별명이 여기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렇게 있을 때는 우리가 채우기에는 자꾸 드래그 했을 때 여기는 두 번째가 배정반이 나와야 되고, 예, 여기는 뭐 별명, 반별명이 나오게 되면, 해볼게요. 설명하면 이렇게 어려우니까. 여기에 반별명, 여기 뭐 토끼반, 토끼가 아니 토끼요. 토끼반, 여기는 사슴반, 여기는 유치원 다닐 때는 해봤던 거죠. 그죠? 여기는 뭐 기린반. 자, 이랬을 때 여기에 반별명도 표시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만약에 얘가 이거를 그냥 2라고 썼더라면 여기는 뭐라고 써야 됩니까? 이 친구를 카피해가지고 여기는 뭐라고 해줘야 됩니까? 여기는 3이라고 해주면 되죠. 그죠? 3 해주면 참 우리가 이 참조 영역을 줄여놨네요. 참조 영역이 B8까지가 여기 F5까지가 아니라 G5까지죠. 그죠? G5까지 해서,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가 G5여야 되겠네요. 그죠? 그럼 토끼반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채우기 핸들 잡고 드래그 하면, 네, 이렇게 나오죠. 자, 요거를 우리가 이 수식에서는 2를 쓰고, 이 수식에서는 3을 쓰고, 이런 거를 만약에 귀찮다. 그러면 이런 게 여기서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칼럼 해주고, 괄호 닫고 빼기 1 해주면, 자, 우리가 이거를 아까는 카피를 붙여놓고 수식을 안 내부를 고쳤잖아요. 그죠? 근데 채우기 핸들 잡고 드래그 딱 하면 돼요. 잠깐만요. 얘가 C3이 아니죠. 얘가 고정이 돼야 되겠네. 이렇게 쓸 때는 얘가 고정이 돼야 되겠죠. 그죠? B3, B, 이렇게 되게 되겠네요. 그죠? 자, 얘를 채우기 핸들 잡고 드래그를 해주면 이렇게 토끼반 이렇게 나오죠. 그죠?
쭉 들어가면 다 이렇게 만들어지죠. 자, 고를 때 이렇게 쓸 수는 있는데 지금 굳이 우리 문제에서는 필요가 없습니다. 예, 우리 굳이 문제에서 필요 없는 게 아니라 우리 지금 이게 딱 실무였다면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죠? 근데 지금 문제가 칼럼을 꼭 쓰라고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써봤습니다. 자, 다음 2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2번 넘어가서 자, 평점 계산식을 참조하여 계산하여 평점을 구하시오. 네, 그죠? 평점. 네, 평점은 건태 점수 곱하기 40, 실적 점수 곱하기 30, 연수 점수 곱하기 30. 건태 점수는 40%를 반영할 거고, 실적 점수는 30%, 연수 점수는 30%를 반영을 하겠다는 거죠. 그죠? 이걸 하면 돼요. 자, 여기다가 곱하기. 자, 40, 건태 점수 곱하기 40%잖아요. 그죠? 40% 이렇게 넣어도 되고 0.4를 넣어도 됩니다. 헷갈리니까 그냥 이렇게 쓰죠. 실적 점수 곱하기 30% 더하기, 자, 연수 점수는 여기 클릭해서 이렇게 올리면 되죠. 그죠? 자, 연수 점수 클릭 안 될 때 밑에 클릭한 다음에 방향키로 위로 올리면 돼요. 30%. 엔터 쳤더니 48.5 나오네요. 자, 채우기는 잡고 드래그 했더니 여기 밸류가 나온다. 그죠? 밸류가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가 곱하기 40% 이렇게 하니까 얘는 계산이 안 되잖아요. 얘도 마찬가지죠. 그죠? 자, 그랬을 때 이게 점수에 오류가 있을 때는 입력 오류라고 표시를 해주세요. 자, 수식이 제대로 계산이 될 때는 그냥 그 계산값을 해주고, 오류일 때는 뭐 다른 값 표시해 주세요. 그럴 때 쓰는 건 뭐죠? if error 쓰면 되죠. 그죠? if error. 이렇게 써주고, 이게 이 수식이 계산이 잘 되면 그냥 표시해 주고, 안 될 때는 여기 값을 표시를 해주면 되죠. 뭐라고? 입력 오류라고 표시를 해주라. 하면서 엔터 치니까 48.5 나왔고요. 채우기 엔터 잡고 드래그 했더니 여기 입력 오류 표시가 되네요. 그죠? 어려운 문제 아니다. 그죠?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표 3번. 자, 표 3번을 보겠습니다. 표 3번은 과목이 있고 평균 점수가 나와 있네요. 그래서 1학년의 과탐 평균을 구해라. 자, 1학년이고 과탐 평균을 구해라. 그게 함수들이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 평균이니까 일단 에버리지겠죠. 그죠? 자, 에버리지 if 쓰냐, 에버리지 if냐를 결정하면 되는데, 에버리지 if는 조건이 하나만 되죠. 근데 에버리지 if 쓰는 조건이 2개 이상 되니까 지금 조건이 1학년이고, 예, 과탐인 거잖아요. 그죠? 1학년 과탐. 이 친구는 아니다. 그죠? 예, 이 친구다. 그죠? 이 친구. 예, 이 친구. 이런 거에 평균을 구해야 되니까, 예, 2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그죠? 그래서 average if s가 되겠네요. average if s. 자, 라고 해주고 가로 열면, 자, average range를 물어보네요. average range는 이 친구예요. 그죠? 평균에 대해서 range를, 평균을 구할 범위를 말하는 거죠. 그죠? 평균은 여기서 여기까지가 평균을 구할 범위다. 그죠? 이 점수에 대해서 평균을 구할 거니까. 그죠? 평균의 평균을 구하는 거죠. 자, 이거고요. 자, 그 다음에 조건에 대한 크라이테리아 레인지네요. 첫 번째는 여기서 여기까지 사이에서 뭐니? 여기 사라져 버렸어. 자, 여기서 여기까지 평균 구하는 범위.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가 조건을 찾을 범위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뭘 찾아주면 됩니까? 1을 찾아주면 되죠. 그죠? 1학년을 찾아주면 되고, 두 번째 조건은 여기서 여기까지 해서 어떤 걸 찾아주면 되죠? 어떤 거? 과탐을 찾아주면 되죠. 그죠? 과탐 맞죠? 예. 네. 이렇게 해주면 돼요. 엔터 쳤더니 75.59 나오네요. 그죠? 네,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average ifs. 요거는 average를 구할 범위. 요거는 첫 번째 조건을 찾을 범위. 첫 번째 조건은 1이죠. 그죠? 여기서 1에 해당되는 걸 찾고, 그 다음에 여기서 과탐에 해당되는 걸 찾아가지고 두 개가 같이 있을 때, 1하고 과탐이 같이 있을 때 해당되는 평균 값의 평균을 구해주는 거죠. 그래서 75.59가 되겠다. 그죠? 자, 표 4번 보겠습니다. 표 4번은 행번호를 이용하여 1, 2, 3, 4, 5로 표시하시고, 여기다가 1, 2, 3, 4, 5를 표시를 해달라는 거네. 자, 아까 칼럼 함수 나왔잖아요. 그죠? 이거 로우 함수는 행의 번호를 구해주는 거예요. 지금 H12셀이잖아요. 지금 로우로 함수를 쓴대요. 그죠? 그러니까 행의 값을 10이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제어견도 잡고 드래그 하면 이렇게 보여져요. 13행이니까 13, 14행이니까 14, 15, 16 이렇게 나오죠. 내가 1, 2, 3, 4, 5라고 해줘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주면 될까요?
빼기 11. 자, 이렇게 나오네, 이거죠. 자, 이 문제가 단독으로 이렇게 나올 가능성은 거의 희박해요. 거의 희박하지만 로우 함수가 이렇게 쓰인다라는 거, 아까 칼럼 함수가 그렇게 쓰인다라는 거, 그건 좀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표 5번 보겠습니다. 자, 표 5번은 30만에서 50만원 대출금액의 합계. 대출금액이 쭉 있는데요. 이 중에서 30만원이 넘고 30만원 이상과 50만원 이하의 대출금액의 합계를 구하고 싶네요. SUMIFS 함수를 가지고 하라네요. 그죠? 자, SUMIFS 함수. 자, 이거를 왼쪽 정렬해가지고 좀 해볼게요. 자, SUMIFS 함수를 가지고, 자, 첫 번째 SUMRange는 여기가 되겠죠. 그죠? 자, 조건을 찾을 때도 여기서 찾습니다. 그죠? 조건을 찾는데, 여기서 뭘 찾습니까? 뭐부터 찾아볼까요? 네. 크거나 같다. 30만. 하나, 둘, 셋. 이게 첫 번째 조건이 되겠죠. 그죠? 자, 두 번째 조건도 여기서 찾겠죠. 똑같은 데서 찾습니다. 자, 똑같은 데서 찾고, 이번에는 조건이, 이번에는 작거나 같다. 둘, 셋. 50만. 동그라미 계속 잘 셌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 조건과 요 조건과 요 조건이 두 개가 동시에 만족하는 거, 예, 그걸 찾아주겠죠. 그죠? 그렇게 해서 여기서 합계를 구하는 게 되겠죠. 엔터 치면 122만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어떤 거죠? 이거가 되겠, 50만원 안쪽이니까 요렇게 세 개만 되겠다. 그죠? 이렇게. 요거만 해당되네요. 그죠? 각기 한번 내보면 되겠죠. 사실 시간 좀 남으면 검산하는 과정이 좀 있으면 좋거든요. 자, 이렇게 해주면 122만 나오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표 5번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 분석 작업 1번 보겠습니다. 분석 작업 1번은 부분합이네요. 그죠? 자, 부분합은 뭐 이제 기계적으로 하면 돼요. 자, 부분합 선택해주고 데이터에 가서 부분합 하기 전에 뭐 해줘야 됩니까? 항상 정렬이 필요하죠. 그죠? 정렬. 자, 뭘 기준으로 정렬을 합니까? 선택 과목에 대한 정렬. 선택 과목에 대해서 값을 해주고 정렬 기준은 오름차순 거기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시킨 대로 하면 돼요. 그죠? 자, 그랬더니 선택 과목이 과탐부터 사탐, 직탐 이렇게 표시됐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되는 거는 다시 블록 잡아주고 우리가 부분합 가겠습니다. 자, 부분합 가가지고 그룹화 할 항목은 항상 뭐죠? 정렬하는 항목 그거죠. 그죠? 선택 과목이고요. 사용할 함수는 자, 아래쪽에 있는 것부터 먼저 합니다. 그죠? 과탐, 최소값, 과탐, 최대값 이렇게 되어 있는데 최대값을 먼저 구합니다. 그죠? 우리 문제지에 나온 순서대로 하면 돼요. 최대값을 구해주고요. 뭐에 대해서 최대값을 구합니까? 전체 과목이네요. 그죠? 과탐에 보면 그 언어, 수리, 외국어 뭐 쭉쭉 선택 다 되어 있네요. 그죠? 선택 1, 2, 3 전체가 다 표시가 되어야 되네요. 그죠? 모든 과목의 최소값과 최대값을 하나 되어 있으니까. 자, 그러면 여기 스크롤 시켜가지고 원래 되어 있는 걸 빼줘야 되고요. 선택 3, 선택 2, 선택 1 외국어, 수리, 그 다음에 언어까지. 언어, 수리, 외국어, 선택 1, 2, 3 이렇게 해주고 확인 눌러주면 자, 과탐에서 최대값 이렇게 구해준 거 보이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한 번 더 합니다. 그죠? 최소값도 해야 되니까. 자, 선택 과목이 그룹이고요. 최소값 해주고, 이번에 최소값도 똑같은 부분을 이용한다. 그죠? 똑같은 계산 항목이 필요하다. 그죠? 자, 해주고, 두 번째 할 때는 반드시 체크 해제해주는 거 잊지 말고 해주고, 자, 확인 누릅니다. 그렇게 했더니, 이렇게 구해진 게 보인다. 그죠? 자, 됐습니다. 그죠? 별로 안 어렵죠? 자, 분석 작업 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분석 작업 2번은 통합이네요. 그죠? 통합. 자, 데이터 통합 기능을 이용하여 표 1, 2, 3에서 전기, 수도, 난방, 온수의 평균을 구해가지고 계산하여 관리비 영역에 표시를 하시오. 자, 표시할 게 보면 전기, 수도, 난방, 온수 네 가지예요. 그죠? 자, 만약에 이런 항목을 전해주지 않았더라면 여기 표 1에는 TV 시청료, 뭐 유지 보수료도 있고요. 그 다음에 표 2에는 보면 뭐
저기 뭐 가스 이런 것도 있죠. 그죠? 자, 일반적인 문제부터 먼저 한번 해볼게요, 선생님이. 이거는 지금 우리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문제가 아니고 일반적인 문제는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자, 통합 들어가서 참조 영역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드래그를 해주고 추가.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드래그 해주고 추가.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드래그 해주고 추가 누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닫기 누르고 나와서 자, 요 영역에 대해서 할 거야. 요 영역에 대해서 할 거야. 라고 알려주고 블록을 이만큼만 잡든 상관없습니다. 자, 통합 들어가서 요 영역에 대해서 차대행과 왼쪽 열을 가지고 할 거야. 라고 확인 누르면 지금 가지고 있는 우리 그 영역에서 보면 4개만 블록을 잡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첫 번째 친구를 기준으로 해서 4개만 표시가 돼요. 자, 근데 만약에 이렇게 했더라면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여기서 충분히 많이 잡아줘요. 충분히 많이 잡아주고 통합에 들어가서 차대행 왼쪽 열을 체크해주고 확인 누르면 가지고 있는 모든 항목을 다 표시를 해주죠. 그죠? 예. 그렇죠. 자, 근데 우리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전기, 수도, 난방, 온수예요. 그죠? 그러면 전기, 수도, 난방, 온수만 4가지만 카피를 해줍니다. 이렇게 카피하면 돼요. 컨트롤 C 누르고 여기다가 붙여넣기 하면 이렇게 표시되죠. 그죠? 전기, 수도, 난방, 온수 4가지만 하겠다. 그러면 이렇게 블록 잡아주고요. 통합 들어가서 아까 넣어놓은 영역은 똑같아요. 영역은 방법은 똑같습니다. 어떻게 하든. 자, 합계가 아니고 평균인가요? 평균을 계산을 하죠. 그죠? 평균 선택해주고 차땡 왼쪽으로 체크해주고 확인 누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걸 볼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를 우리가 전체를 다 쓸 것인가 아니면 일부만 쓸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정한 것만 쓸 것인가 요거를 우리가 결정을 해서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매크로 작업은 뭐 크게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연습을 워낙 많이 해가지고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차트 작업 보겠습니다. 자, 차트 작업을 볼 때 주의하라는 게 있었죠. 그죠? 지금 우리 차트가 없어요. 그러면 괜찮아요. 그죠? 차트가 없을 때는 뭐 저장을 굳이 안 해도 되는데 차트가 눈에 보인다 그러면 그 차트를 지우면 안 되니까 저장을 한번 해주는 게 좋고, 그러지 않더라도 항상 저장은 이렇게 탭 한 번씩 바뀔 때마다 한 번씩 저장해 주는 게 좋습니다. 자, 우리는 보겠습니다. 1번 보험 계약자별로 책임보험 자기 차량 손해 뭐 저쪽을 누적 세로 막대형으로 표시를 하세요 나있죠. 우리가 누적 세로 막대형은 별로 써보질 않았어요. 그래서 일단 해보죠. 자, 보험 계약자별로, 자, 보험 계약자가 필요하겠다. 그죠? 그 다음에 책임보험 컨트롤 누르고 책임보험 드래그 해줍니다. 그 다음에 자기 차량 손해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그리고 대인 대물 이렇게 이렇게 선택을 해 놓고요. 이렇게 책임보험, 차량 손해, 대인 대물 이렇게 선택을 해 놓고, 자, 삽입에 세로 막대형에 보면 요거 있죠. 누적 세로 막대형이라고 있죠. 우리 보통 요걸 많이 쓰거든요. 요걸 많이 쓰는데 요걸 누적 세로 막대형 이렇게 해주면 자, 이렇게 만들어지죠. 그죠? 자, 요거를 선택해가지고 A14에서 G30 영역에다 만들라네요. 그죠? A14. 자, 끌고 갈 때 뭘 누르고 가면 되죠? Alt키 누르고 가면 셀을 탁탁 달라붙죠. 그죠? 여기서부터 자, G까지 가고 A, G30까지. 그죠? G30까지. 자, 여기까지. A14부터 G30까지 크기로 만들었습니다. 자, 그 다음 차트 제목은 그림과 같이 표시해 주면 되고요. 지금 이거 차트 제목 넣는 건 쉽죠. 그죠? 여기 선택하고 레이아웃 들어가서 차트 제목, 차트 위 좀 들어가죠. 그죠? 이건 해보면 되고요. 차트 값, 축 제목은 그림과 같이 표시되게 해주세요. 예, 차트 세로 축. 세로 축은 요거 말하는 거죠. 그죠? 요거에 제목 올려달라고. 그죠? 축 제목. 기본 세로 축 제목. 여기에 네, 가로 제목 이렇게 해주면 여기 제목 올릴 수 있죠. 그죠? 네, 제목 넣어주면 됩니다. 그죠? 그리고 주 단위를 200을 해주세요. 지금 100 단위로 쭉 되어 있는데 얘를 200을 해주세요. 오른쪽 버튼 클릭. 네, 축 서식 들어가겠습니다. 들어가서 주 단위를 고정해 놓은 거를 요거를 200으로 바꿔줍니다. 그래서 닫기 눌러주면 이렇게 되죠. 그죠? 따로 지정하는 거 없으면 안 해도 됩니다.
범례는 아래쪽으로 표시해주고, 자, 이게 범례잖아요. 그죠? 자, 범례 들어가서 범례를 아래쪽에 범례 표시해주면 자동으로 밑으로 들어가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대인대물 계열만 데이터 레이블 값을 값으로 표시해주세요. 지금 대인대물이 요 초록색이다. 그죠? 자, 이 친구를 오른쪽 전체죠. 그죠? 오른쪽 버튼 누르고, 예, 데이터 레이블 추가해주고, 안에까지 들어갔죠. 그죠? 이렇게 표시를 해주면 돼요. 차트 영역에 테두리 스타일 둥근 모서리 이거 안 했네요. 그죠? 여기가 차트 영역 오른쪽 버튼 클릭, 차트 영역 서식에서, 예, 테두리 스타일 둥근 모서리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1회 실전 모의고사 1회는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